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일반 이적죄, 여적죄와 관련해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북한이 오물풍선을 띄워보내고 그게 한 80여 차례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드론을 띄워보냈는데 이걸 비상계엄을 하기 위한 작전 구실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변호인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자, 김계리 변호사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전혀 이 건은 유죄 판결을 받을 사항이 아니고 이 건 관련해서 유죄를 선언한 재판부 야말로 이적죄, 여적죄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자, 변호인 네 사람이 돌아가면서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백척간두에 있다. 자, 이 드론 작전 사령부를 없앤 것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적의 도발에 대응해서 우리가 드론을 보낸 그걸 비상계엄을 하기 위한 명분이다. 이렇게 몰아씌운 것 자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변호인들이 아주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자, 직접 변호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변론을 준비하면서 단 한 차례도 이 사건이 유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나 참담하고 비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계속 불공정한 재판, 억지 논리를 만들어서 계속 내란몰이, 이적몰이를 계속 한다면 나중에 역사적으로 후세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수사를 해서도 기소를 해서도 재판을 해서도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북한이 7,000개의 오물풍선을 보냈고 33번에 거쳐서 한국의 오물풍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인명피해가 있었고 산불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을 했고 주요 시설에 대해서도 오물풍선이 낙하됨으로써 테러 위협이 증대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물풍선은 가을과 겨울로 그 공격이 계속됨으로써 피해가 점점 확산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사안에서 우리 군이 마련한 어떠한 대책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 수많은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무인기 작전이고 무인기를 통한 전단 살포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도 북한의 오물풍선 공격을 통해서 북한은 오물을 투척하고 전단을 살포하고 그래서 화재를 발생시켜서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야기시켰지만 저희는 고작 전단을 살포하는 정도의 저차원 대응만을 했을 뿐입니다. 북한의 대북 불법 자금을 송금한 사람은 대통령을 하고 있고 재판이 정지되어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해서 작전을 수행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적죄가 선고됐습니다. 이게 합당한 것입니까? 국민 여러분, 각성해 주십시오. 이 무도한 사법부를 그냥 줘서는 안 됩니다. 실천회가 넘는 대북 오물풍선에 대응한 정당한 작전을 이적죄로 유죄 판결을 한 오늘은 대한민국의 안보가 사법부에 의해 철저히 무너져 내린 날입니다. 광란의 칼춤을 휘두르고 있는 특검의 정치적 기소에 날개를 달아준 사법부의 유죄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판결은 국가 안보를 위해 일하는 군과 공직자들의 손발을 꽁꽁 묶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한에 의해 피해를 받아도 무방하다는 사법부의 안보 자해 행위이자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 사법부의 폭거입니다. 권력의 신여로 전락해 정치 특검에 부안해동한 재판부를 저희 대통령 변호인단은 강력히 규탄합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항소를 통해 흔들림 없이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
특검의 수사로 문제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오산 공무원기지 중앙방공통제소 MCRC에 압수수색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미국의 강력한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 또한 드론 사령부는 결국엔 수사를 거쳐서 해체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 두 가지 오산 공군기지 내 중앙방공통제소와 공군작전사령부 그 다음에 이 드론작전사령부는 우리나라 삼척체계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전력입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꾸준히 우리 군이 구축해온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이 수사야말로 이적행위이고 이를 기소한 행위도 이적행위이며 오늘 유죄를 선고한 행위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수사 과정에서 특검은 우리나라 지상작전사령관, 사성장군이 지상작전사령관을 아저씨라고까지 포칭해냈습니다. 군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대우, 배려도 없는 그런 수사가 계속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군인들에게 상급자의 명령이 법적 검토가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을 하면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될 수 있다. 직권남용죄로 처벌될 수가 있다. 또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무언의 압박을 계속 강요함으로써 군의 근간인 지휘, 통솔 체계도 완전히 무력화시켰습니다. 특검의 수사 자체가 바로 이적행위였고 그것을 기소한 행위가 이적행위고 이것을 재판에 넘긴 행위 자체가 이적행위였습니다. 오늘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역사적 심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김계리 변호사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반법 위반의 전력이 있는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을 지내고 대통령을 지낸 윤석열 대통령을 외환유치죄로 고발한 사건입니다. 외환유치가 무엇이냐? 적국과 통모하여 이루어지는 범죄입니다. 특검은 감히 대통령에게 적국과 통모하여라는 범죄를 뒤집어 씌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만들어진 죄가 이 일반 이적죄입니다. 함께 오늘 선고를 받은 여인영 장군은 그 김용대 대작사령관이 영장 실질심사를 받자 그 접견실에서 김용대 대작사령관이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던 여인영 장관이 이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여인영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증거동의랑 아무것도 다투지 않았어요. 그러니 오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이 사법부는 몇 개의 파편적인 어떤 증거들로 이 사건을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정당한 통치행위를 이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앴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방첩사를 해체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여 드론 전쟁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는 드론 작전 사령부를 해체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는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껴졌을 때 그 누구도 우리 스스로를 지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사법부는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상입니다. 국민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 주십시오. 과연 대통령이 이 사건 작전이 이적인지 사법부의 판단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아주 변호인단들의 입장이 비장합니다. 자, 변호인단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안위를 걱정하고 그리고 사법부에 아주 폭주를 지탁하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자, 국가 비상 상황에서 적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데 오물이 8,000개 정도가 넘어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응하는 우리가 바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그래서 그 명분을 쌓은 것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으면서 이적죄를 연결해가지고 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변호인들도
분노가 폭발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사법부가 죽었고 권력의 신여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나라를 바로 지켜 세우기 위해서라도 함께 봉기해야 되고, 함께 사법부를 감시해야 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에 보다 더한 비상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